LG하고 협력을 해서 이 제품에 우리 제품을 넣겠다. 그럼 남자가 또 쪽팔리면 안 되잖아. 가오도 떨어지고. 직접 250대를 한 번에 개발을 했어요. AS가 2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목공 이제 가공 공장인데 저 위에 보시면 저게 다 냉장고예요. 우리가 1년에 소비되는 양이 400대 정도 돼요. 조금 많아요. 30대에서 25대가 나가고 있어요. 비결은 뭐 간단해요. 내가 벌어서 안 쓰고 여기다가 재투자, 또 수익이 생기면 또 재투자 계속.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캠핑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재필입니다. 나이는 이제 시니어 대열에 올라갑니다. 이제 57세입니다.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회사를 이제 만든 지가 4년 됐거든요. 네, 4년 전에는 좀 말끔했습니다.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주름이 생겨요. 생기는 게 주름밖에 없어. 돈은 안 생기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어디까지는 올라서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 목표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투자 막 계속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캠핑카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는 자동차 공업사를 했죠. 공업사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재미없잖아요. 주말에 뚜덕뚜덕 차박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뭐 히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합판 하나 깔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차박 개념이 된 거지. 이걸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하면은 버스 같은 거보다 카라반 그런 거보다도 더 많이 보급이 되겠다. 어디를 보고 누구한테 팔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수요가 될 것 같은 분들이 그 시니어 분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사. 왜냐면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금액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더라. 매번 콘도를 찾아서, 호텔을 찾아서 가기에도 시간적인 거나 경비나 이제 뭐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사서 몇 년만 타도 펜션이나 호텔 그런 데서 있는 것보다는 좀 좋은 이유가,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차니까 어떤 시간의 제한이나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가서 괜찮으면 그 지역에서 며칠 또 있을 수도 있고.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이제 TO는 12명. 12명이요? 네. 이제 12분이서 다 이제 경력자가 있는데, 어떤 경력이 있냐면 그 카센터 이제 한 15년 자기가 자영업을 했다가 예. 적성에 도대체 안 맞고 그러니까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공장에서 공업사에서 네. 뭐 또 한 15년 이상 팀장급으로 있다가 그거 쪽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오셔갖고 기술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경력이 이제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오디오를 뭐 한 20년 했던 분이, 오디오 설치 이런 거 하시던 분? 네, 오디오도 이제 거의 시장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을 봐서 그분들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상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저도 또한 이제 경력이 뭐 많진 않지만 자동차 공업사를 또 10년 넘게 했고,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성능도 잘 알고, 그냥 막연하게 뭐 배워서 이거 하는 것보다 경력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20년씩 다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고수의 대열이 올라와 있지. 한 달에 몇 대 정도 출고를 하세요, 보통? 요즘 이제 가을 시즌이고 단풍 시즌이라 조금 많아요. 30대에서 25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차박을 가면 이제 전기에 대한 거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지붕 위에는 태양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배터리가 있고, 요거 태양광 충전기가 있고, 주행 충전기가 있고, 인버터라고 220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조합적으로 다 맞춰져야 캠핑을 가서 전기를 넉넉하게 쓸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게. 태양광 패널을 요즘 작업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거의 모든 차에 적용이 다 돼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예전에 예. 어르신들이 보면 두꺼비 집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안전 설비로 두꺼비 집도 설치가 되어 있나 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실내등, 무드등, 트렁크등, 뭐 냉장고, 환풍기, 에어컨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키면 다 모든 전기 여기 12V, 220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스위치는 다 이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아니고 한 대로 모아서 이제 쓰다 보면 컨트롤 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겨울에 쓰는 거 히터인데요. 겨울에 이제 난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로 개발한 거죠. 요거 좋아요. 요걸 요렇게 딱 틀면 돼요. 여기 빨간불, 파란불이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히터는 지금 만들어진 거는 되게 좋아요. 예전 것도 좋았는데 예전 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이제 따뜻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요 냉장고 뒤쪽에. 냉장고 뒤쪽으로?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니면서 더우니까 안 가려고 그래. 집에만 있고. 그러면은 에어컨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년 반 전서부터 개발을 해서 4세대까지 온 거죠. 에어컨까지 있으면 끝난 거예요. 끝판왕이죠. 히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배터리도 충분하고, 태양광도 있고, 차를 시동을 걸고 가면은 충전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스톱 상태에서 태양광이 충전을 시키고 있어요. 낮에 이제 12시간 정도 충전하겠죠. 그리고 그 배터리로 충전이 되는 거를 이제 축전지에서 얘를 쓰는 거예요. 모든 전기를 다. 그 상태에서 한 4일을 쓸 수가 있어요. 4일까지? 네. 4일 후에 떨어지면 전기가 이제 다 쓰면 또 시동을 걸어서 충전을 하든가, 안 그러면 중간에 이동을 한번 하든가. 그리고 냉장고도 24시간 켜놓을 수가 있어요. 열어봐도 되나요? 예. 냉동실도 있고 냉장실도 좀 널찍하게 있네요. 100리터예요. 100리터짜리. 예.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넣으려고 그래. 1번이 냉장고가 커야 돼, 살림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이게 한 4박 5일 정도의 세팅이 된 거거든요. 1박 2일은 냉장고가 좀 작아도 됩니다. 근데 4박 5일을 뭐 한 달 살기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냉장고가 보통 2개씩 갖고 다녀요. 아, 2대씩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대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식료품 냉장고, 그 다음에 수산물 냉장고나 뭐 어패류를 잡으면 거기다가 따로 보관해야 돼요. 얘랑 걔랑 섞이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별도로 갖고 다니는 분, 그분들이 이제 요령이 있어갖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저도 또한 2대씩 갖고 다니고. 전자레인지도 필수품이에요. 문 열어보면 회전판이 없어요. 회전판이 없네요. 네. 제일 처음에는 외주 업체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받아갖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그 업체를 물건을 보내서 고쳐서 받아오고 이랬더니 그게 이제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해해요. 또 나도 미안하고 고장 나니까. 그럼 남자가 또 쪽팔리면 안 되잖아. 가오도 떨어지고. 그래서 냉장고를 직접 250대를 LG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직접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업체랑 같이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LG에서 조건은 그거예요. 최하 기본 수량이 한 팔레트가 250대니까 콤프레셔가 250개예요. 그게 한 팔레트니까 한 팔레트가 기본이다. 그래서 비용에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맞춰서 제작을 해갖고 우리가 판매를 했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바로 뜯어서 교체를 해버리든가. 소비자가 좋아진 거예요. 이 닫힘 열림 버튼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열리고 하는 거예요. 아, 운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가지고. 운행해서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네. 많이 넣어. 아, 많이 넣어서? 많이 넣고 발로 밀어. 그리고 잠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닫힘 버튼을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셨군요. 그리고 에어컨도 우리가 이제 직접 런칭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OEM을 생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해달라. 대수는 400대씩. 그래서 400대를 한 번에 할 테니까 돈으로 싸게 줘라. 그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중국에다가 쥐어 짜서 그분들은 수량으로 맞춰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제품이 싸게 오는 걸 좋아하고 소비자하는 분들은 저렴한 값에 다뤄도 우리가 바로 수리가 가능하니까 다 좋은 거죠. 저는 마진이 조금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AS가 바로 되고 2년 동안 AS. 다는 아니고 에어컨은 겨울에 출고를 하면은 여름에 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계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한 계절에 이 테스트를 다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양심적으로 두 해는 써봐야 되지 않냐. 여름에 써보고 그 다음 여름에 또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가스도 빠질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해에 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예, 저보고 이 새끼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또 욕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년. 에어컨은 그래서 2년까지 보증을 해주시는 거군요. 예, 무상 보증해드리고, 얘도 히터. 이것도 2년이에요. 계절 상품은 2년까지. 네, 무조건 봐줘야 돼요. 제가 가스 보일러 회사나 뭐 에어컨 회사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AS가. 양심적으로 하잖아요. 2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이 옆에 달린 거는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돼요? 아, 그 가스 경보기.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발생이 되면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 안에서 방구 끼잖아요. 그래도 울어요. 담배 펴도 울고. 우리가 이제 죽는 경우가 그거예요. 내가 잠을 자다가 죽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내가 틀고 가스가 막 이렇게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이 차에서는 없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래서 검사 기준에 있어요. 아, 캠핑카를 만든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바뀌잖아요. 의자를 띄고 네. 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러면은 그 구조 변경 검사를 해라. 나라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서랍시. 네. 요건 이렇게. 수납 공간도 또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 여기도 서랍. 이렇게 두 개의 서랍이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의자 하나 놓고 이제 밥을 먹으면 뭐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밀어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기장 커튼이 있어요. 여름에 날파리 있으니까 모기장. 그 다음에 겨울에 춥지 말라고 방풍 비닐이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쁘게 말아놨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차박 다니기 일단 좋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필요한 거는 이제 손님의 돈이지. 주머니 사정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이거보다 더 낮은 사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 결정을 못해. 2년 전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4년 전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은퇴는 했어. 근데 못해. 그걸 결정장애라고. 나가면은 이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말 수 없어. 어르신들한테 또 섭섭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돈 벌었으면 네 혼자 다 처먹고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 좀 나눠 써라. 그래. 커피포트, 그 다음에 똥통, 라면 포트, 수전 펌프도 드리죠. 물통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4가지 품목은 항상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또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항상 하고 있어요. 전자제품을 네. 직접 이제 의뢰해서 대량으로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는 이제 목공, 이제 가공 공장인데, 저 위에 보시면 저게 다 냉장고예요. 아, 저기 있는 게 다 냉장고예요? 네, 여기 냉장고. 제품은 진짜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공장은 몇 공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3공장까지는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무시동 에어컨. 여기가 에어컨이에요, 이게. 에어컨 창고. 이게 다 중국산. 중국이 없으면 캠핑카 시장도 없다. 비용이 너무 올라가나 보네요. 국산으로만 다 쓰면. 국산이 있으면 네. 국산을 쓰죠. 근데 국산이 중국에서 갖고 와갖고 국산입니다라고 구라를 쳐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양심에 맞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히터. 요거는 이제 요만큼이 이제 무시동 히터예요. 우리가 1년에 소비되는 양이 400대 정도 돼요. 이거 다 1년치 딱 있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신 거예요? 1년치를 구매를 안 하잖아. 400대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맞질 않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수량. 이 수량을 주면 이 금액에 주겠다. 그래서 수량으로 하는 거예요. 사장님, 창업한 지 4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4년 만에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은 뭐 간단해요. 내가 벌어서 안 쓰고 여기다가 재투자. 또 수익이 생기면 또 재투자.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생기는 게 뭐냐면 한 4년, 5년 되다 보면 이제 수익 창출은 떠나서
회사의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왔을 때 AS나 어떤 거를 교체하러 왔을 때, 리모델링을 왔을 때 이점이 생기죠. 그때부터 그럼 속도가 빨라지고 AS에 대한 반응, 대응, 그게 결국에는 회사의 장점. 그래서 재투자를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몇 대 정도 지금 입고돼 있어요? 지금 유지하는 거는 이제 60대 이상, 80대 왔다리 갔다리.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장사꾼은 가리지 않아요. 뭐 100원이 남든 장사의 기본은 그래요. 귀만 붙으면은 팔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싸게 팔기도 하고 좀 남기도 하고 본전에 팔 때도 있어요. 그게 장사의 원리고 원칙이고 그런 것 같아요. 루프탑 텐트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모델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4인 가족, 젊은 사람들은 선호해요. 애기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둘 자고 아, 위쪽에서도 잘 수 있는 거예요? 네, 요 위에서도 잘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이게 침상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불편해. 왜냐면 자다가 네. 차가 높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았어. 네. 그러면 차가 끼어들어요. 그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오이 자다가 뭐 이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아, 태양 전지는 이것도 설치할 수는 있네요. 네,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해요. 작업은 거의 스타렉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접근성,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접근성 이렇게 보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게 스타렉스. 2명이 자고 2명이 다니고. 정비성,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동네 카센터. 얘들은 그냥 다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캠핑카를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될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안 된다. 제가 4년 동안 겪어본 바로서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천 있는 분이 4천만 원짜리 사잖아요. 부담이 돼.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내가 뭐 한 4, 5년 타보니까 별 재미도 없어.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감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작든 크든 1,500에서 뭐 4천, 5천까지 있으니까 금액이 중간 정도의 금액이 이제 형성되는 게 제일 잘 나가죠. 한 2,500, 2,000, 3,000 선 안에서. 한 대 가격이 2,500인가요? 예, 이제 뭐 배터리, 에어컨 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태양광까지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한 4, 5년 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까져요. 이게 금액이 높을수록 많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바닥을 치고 올라온 차들은 뭐 까질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중고차로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중고차죠. 그리고 그런 차로 해야 나중에 재팔 때 감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사업하시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는 직원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사장을 보는 눈도 있고 또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을 보는 눈도 있고, 사장의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매 눈을 갖고 있거든. 지나가면서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하는 그 회사의 방향도 있고, 그게 안 맞을 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퇴직하고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네.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퇴직하고 사업을 한다? 투자금이 많지 않고 이윤이 많이 남으면은 그게 장사의 최고 아닌가. 내가 몸으로 하는 일 있잖아요. 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타일 줄 넣는 거, 뭐 유리 닦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투자본이 없어요. 내가 간판 하나 걸어놓고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은 걔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은 적어야 되고 수익은 많이 나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시니어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일 첫 번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다리 힘 있을 때 다녀. 예, 이상입니다. 나는 시니어다 소소한 캠핑카 화이팅!